사장 레프리젠터티브 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윤 극대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고 얼마만큼의 이제 노동 시간을 투입할 것인지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앞서 우리가 봤던 레프리젠터티브 컨슈머에서는 사실 노동 공급 의사결정을 봤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레프리젠터티브 펌은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아, 소비자들의 문제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했다면 기업의 문제에서는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 예를 생각해 볼 텐데 생산함수는 우리가 앞서 봤던 컵더글러스 형태의 생산함수고요. 죄송합니다. 뭐 잘못 눌러서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생산함수를 n에 대해서 미분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marginal product of labor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기업의 생산 함수로부터 얻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 자, 이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한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와 같아지도록 여기서 웨이지는 주어지는 것이죠. 웨이지와 같아지도록 노동 시간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이 marginal product of labor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돼서 주어지는 시장 임금, hourly wage ra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ge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이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주어지면 이제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G라고 하는 총 요소 생산성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가 이거 역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N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적당히 한번 풀어보면 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N에 마이너스 세타 승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는데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넘기게 되면 승수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left hand side를 이렇게 써보는 거죠. 1 마이너스 세타에 g의 k의 세타. 그다음에 이제 n의 마이너스 세타 승은 1 over n to the power of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의 n의 세타 승분의 1이나 n의 마이너스 세타 승이나 똑같은 거죠. 자,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x의 마이너스 2승은 x 제곱분의 1과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고 right hand side는 마찬가지로 w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양변에 n의 세타 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쪽에도 곱해주고 이쪽에도 곱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좌변에 써주고 우변과 좌변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보면 왼쪽에는 W에 n 세타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n 세타 n 세타 곱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세타에 g k의 세타 승 이렇게 남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계산해 보면 되는데 양변을 w로 나눠줘요. 양변을 이제 w로 나눠주면 오른쪽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쪽에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의 세타 승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세타의 tfp g 나누기 w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은 k의 세타 승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은 양변에 1 over 세타 승을 취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도 세타분의 1승을 해주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세타분의 1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왼쪽에 n의 세타승을
뭘로 바꿔주고 싶냐면 단순히 이제 n으로만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세타분의 1승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뭐 당연히 left hand side에는 n만 남을 거고 이제 right hand side에는 뭐가 남게 되냐면 요 부분은 그냥 세타분의 1승이 되고요. w에 1 마이너스 세타 tfp 이 전체 세타분의 1승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승수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곱셈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 세타에다가 세타분의 1승을 해주면 이렇게요. k 세타에 세타분의 1승을 해주면 k만 남겠죠. 자, 여기 성질은 이런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 한번 써볼게요. k의 세타분의 1승에 세타승을 해주면 그러니까 승수에 다시 승수를 적용하면 이제 승수끼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 오버 세타에 다시 세타승을 해주면 이렇게 곱하기 세타가 돼요. 그래서 1 오버 세타 곱하기 세타는 1과 같으니까 k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이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된 hourly wage W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기업은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을 투입할 것인가 바로 이만큼의 노동시간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지금 기업은 자본 K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TFP도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TFP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wage가 W로 주어진다면 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만일 W가 어떠한 특정한 값이 아니라 뭐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노동시간에서 어떤 wage가 선택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wage에 따라서 노동시간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시간에서 결정이 된 wage가 wage rate이 임금이 비교적 높다면 W가 비교적 높은 값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노동시장에서요. 그러면 이 W가 전보다 상승하겠죠. 그러면 기업이 선택하는 노동시간은 전보다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이 죄송합니다. hourly wage가 전보다 하락했다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된 wage가 전보다 떨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관계를 표현해 보면 W가 상승하면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W가 하락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라고 우리가 이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웨이지가 예를 들면 뭐 시간당 뭐 15달러 이렇게 이러한 웨이지가 결정이 되면 15달러라고 주어졌을 때 기업이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을 투입할 것인지를 이제 이 식이 보여주는 건데 W가 다양한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구체적으로 15달러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죠.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를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가 변한다면 이제 N이 변하겠죠. 그런데 그 방향은 W와 N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W가 상승하면 N은 하락하고 W가 하락하면 N은 상승하는 그러한 관계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가 바로 수요 함수 관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자,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요 곡선인데 세로축에 우리가 가격을 표시하고 P는 그냥 어떤 재화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 수량을 표시를 해요. Q, quantity.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게 다운워드 슬로핑 하는 방식으로 수요 곡선을 표현을 합니다.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세로축에 어떤 가격이 주어지면 그러면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이 혹은 수요자들이 얼마만큼의 재화를 구매하려고 하는지 혹은 수요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교적 높다면 P
원처럼 높다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수요량은 Q1으로 결정이 되겠죠. 수요량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비교적 낮게 주어지면 P2만큼 그러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양을 수요하려고 할 거예요. 수요량은 Q2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혹은 뭐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수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본 거냐면 W가 변할 때 웨이지가 상승하면 이 웨이지라고 하는 것은 레이버의 가격이잖아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노동 시간, 기업이 투입하는 노동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지가 하락하면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노동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그 관계식을 우리가 바로 앞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이지가 어떤 한 값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한다면, 자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얻게 되냐면요. MPL이 웨이지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노동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 기업의 생산함수로부터 얻는 것이고요. 웨이지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제 MPL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쪽은 재화의 단위, 세로 축은 재화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코코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 곡선이 바로 MPL이고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웨이지가 만약에 W0로 주어진다면 기업은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려고 하냐면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노동 수요량이죠. ND 스타가 될 거예요. 만약에 W0라면 웨이지가 하락한다고 한번 해보죠. W2로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기업이 수요하려고 하는 노동 시간은 전보다 늘어날 거예요. N 스타보다 높은 수준 N2만큼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웨이지가 상승한다면 W1으로 그러면 노동 투입량은 노동 시간에 대한 수요량은 전보다 줄어들겠죠. N1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 붉은색 선으로 표시한 이 웨이지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어떤 값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시장에서 어떤 웨이지가 결정이 될지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어떤 웨이지가 결정이 될지 몰라요. 다만 MPL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결국 MPL이라고 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웨이지가 어떠한 값을 가질 때 얼마만큼의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representative form이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려고 하는지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수요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기업은 웨이지가 주어지면 자신의 생산함수로부터 얻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노동 시간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변하면 노동 시간이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고 지금 우리는 사실 representative form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생산함수의 성질 첫 번째에서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뭐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나 혹은 하나의 기업이 존재해서 100개의 기업의 역할을 뭐 수행하나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를 가정을 하고 뭐 경제 전체의 어떤 문제가 뭐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없다면 매우 이제 나이스한 환경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러면 바로 이 대표적 기업의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MPL이 바로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기업 representative firm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바로 뭐 MPL 스케줄이라고 불렀는데요.
뭐 한계 생산 곡선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 스케줄이라고 그냥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 스케줄을 빼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바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되고요. 지금 규모식 불변 생산함수를 가정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 하나의 거대 기업만 생각해도 괜찮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더 불편하다면 동질적인 여러 기업들의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다 예를 들면 100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100개의 노동 수요 곡선을 다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이 동질적이면 다 똑같은 수요 곡선을 우리가 100개를 그려 놓을 수 있고, 이걸 그냥 다 합치면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이러한 방식으로 얻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의 거대 기업이 100개의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를 통해서, 그렇다면 대표적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바로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4장에서는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을 사실 우리가 도출한 것이고요.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늘어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우리가 다 살펴봤고,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도미네이트하기 때문에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어버드 슬로핑하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고,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로부터 얻은 노동 공급 곡선은 사실 뭐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만일 여러 소비자들의 문제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했다면 그걸 다 더해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로직이 기업의 문제에도 적용이 되고요. 이제 기업의 문제에서는 이윤 극대화 의사결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는가를 받고, 대표적 기업 혹은 뭐 어떤 하나의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이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했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용 극대화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대표적 소비자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대표적 기업으로부터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은 우리가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그 점에서 이제 균형 임금, equilibrium hourly wage rate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에 대한 이야기와 균형의 어떤 컨셉, 균형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5장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